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용칼 시작합니다. 네,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용쓰는 윤검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국회에 어마어마한 로비 인력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네. 아니 의원님 말이죠. 평소에 검찰청 한번 나오실 일이 없겠어요? 우리 도움 받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협박 회유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또 그런 느낌이 들게끔 회유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단순히 법안 올라와서 찬성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이 자기 인생과 미래를 걸고 던지는 투표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무기명 투표가 안 되고 말이지. 고심이 클 겁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함께 할까요? 마이보험 체크부터 가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네. 마이보험 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예.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1800-7917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JOK님, 네, 이게 캐나다 달러죠. 20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여향님, 어제 국회 난장판 만들었던 인간들 구속 수사해야 하지 않나요? 네, 그래야죠. 당연히. 자, 그런데 어제 그 전말들을 이제 잠시 후에 소상히 소개해 드릴 텐데 이들을 국회로 들여오게 해서 난장판을 펼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황교안 씨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그 미스터 국보법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법질서에 관한 가장 보수적이고 완고한 입장일 줄 알았는데 그 내로남불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김희태 칼럼 보겠습니다. 윤석열실 검찰 중립 유감 이런 제목입니다. 김희택 논설위원은 여러분 정말 괜찮은 칼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아주 투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칼럼은 제가 빠짐없이 읽고 있는데요. 김희택 논설위원 칼럼. 이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겨레에 폭로한 바 있다. 2017년 12월 23일자에 이렇게 폭로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이 드러날까 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도록 압력을 넣고 선거를 의식해서 세월호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그런 검사들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유재수 사건의 감찰 무마가 직권남용이라면 이런 수사방해는 더 죄질이 나쁜 범죄다. 이규진 수첩을 근거로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던 검찰의 김영한 업무 일지는 여전히 직권남용의 유력한 물증이 되줄 것이다. 대법원은 신승남 검찰총장 사건에서 서둘러 내사 종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를 남겼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까지 꾸려놓고 시효가 남아있는 수사방해 범죄엔 손을 놓고 있다. 수사 의뢰 않고 사표를 받는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감찰 무마하면서 청와대에 2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민 검찰이라면 수사 방해는 최소한 조사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검찰이 황교안을 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황교안이. 조국 수사에서 딸의 자기소개서 등 자기소개서 등이 아니군요. 자기소개서 등장 인물들까지 불러서 탈탈 털던 검찰이 그보다 심각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비리와 채용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은 걸음마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로 소환장을 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휴회기에 재발절인 듯 도둑처럼 대포폰을 들고 잠적하는 소동까지 벌였다는데 검찰은 강제 수사는커녕 해를 넘길 조짐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사회적 약자 배려 약속을 제1야당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닐 테고, 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왜 이중잣대를 이렇게 과시하면서 검찰이 지멋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야당 털면은 야당 탄압이란 얘기는 나오는 것이고, 여당이나 청와대 털면은 누가 뭐라고 하니? 아주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야당 수사를 해? 뒷말 남기게. 이러는 건가요? 죄질이 더 나쁜데도. 자,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석에서 2017년 대선 빼고는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찍은 모양이네요. 그전에는 줄곧 1번만 찍었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보수 성향의 검사다. 물론 민주당이 1번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아마도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1당이 되고 2당으로 추락하기 전까지겠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때도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럴 정도로 보수 성향의 검사다. 그렇다고 보수 야당의 코드를 맞추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악역을 자처한다는 것인데 그런 충정은 놓아두더라도 중립 약속만은 지켰으면 한다. 네, 중립. 중립이란 게 이런 거죠. 이쪽 이야기 반하고 저쪽 이야기 반하고 이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어느 것은 유보하고 어느 것은 그야말로 먼지 털듯이 털고 그렇게 하지 않는 수사의 중립성, 이걸 구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인택 논설위원 칼럼은. 네, 윤석열식의 검찰 중립, 이건 지조대로 검찰 중립이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 모처럼 보겠습니다.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이런 제목인데요. 부산고등법원 문모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던 당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제대로 드리겠네요. 건설업자 정모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정모 씨와 정 씨의 변호사를 부산고법의 문모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만납니다. 또한 그들과 16차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비위 첩보, 이것이 들어왔어요. 자,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냥 경고 메시지 보내기 말았다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 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 판사한테. 지난 수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출석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시 문 판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문 판사는 법원 징계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2017년 2월에 무사
퇴직했다. 뭐 변호사 기업도 하실 수 있게 됐고, 뭐 부장판사는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냥 어쨌든 뭐 판사 출신이니까 일정한 전관 예우도 받았겠죠. 자, 이렇게 뭐 혜택을 입은 판사가 있는가 하면은 50여 명의 현직 판사들, 이들은 지금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예요. 와, 판사가 검사한테 가서 조사받는다. 참 이런 굴욕이 없겠죠. 네, 박진님 5,000원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국님, 내년 1월이면은 윤석열 끝장난다. 임은정이 중앙지검장으로 가서 내부 고발자처럼 조국 수사 등에 대해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발견됐을 때 자청해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다. 예, 그 기대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쉽진 않습니다. 예, 좀 그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사실 참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로는요, 어떤 법조인들, 그들에게 너무 기대를 거는 게 두렵습니다. 그들도 완장을 차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장용진 기자의 학익진 한번 들어보세요. 임은정 판사가 이제 30기인데, 예. 인사 대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검사장 인사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모르죠. 파격적인 발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만 2년 남았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전망인데요. 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50여 명의 현직 판사들. 수사 진행에 따라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도 있었으니 검찰은 지난 3월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고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누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도, 또 누가 불기소 결정됐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끝났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서 법원은 그들에게 재판을 맡겨야 할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한순간 한순간이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한테 조사받는 판사들, 뭐 사건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다시 수사가 재개돼가지고 내가 굴욕을 당하나, 또 내가 뭐 혹시나 쇠고랑차나 이 염려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엄살일 수도 있어요. 엄살일 수도 있어. 아니, 천하의 판사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기소한다고 친들, 동료 판사가 자기의 죄의 유무죄를 따질 텐데, 물론 판사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판사들이 피고석에 앉은 판사들을 봐준다. 이거는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밖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검찰에게 권석천 논설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의심을 하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의심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불안정한 피의자 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권한남용이요 정신적 괴롭힘이다. 판사들에게도 이런데 일반인은 오죽할까.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말이죠. 검찰 조사 받을 때 두려움이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검찰이 사건을 엮어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꼼짝없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금융 계좌 털고, 인터넷 로그인 기록 다 살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심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통기한. 응? 어느 단계까지만, 어느 시한까지만 의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그 뒤로는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의심한단 말이죠. 10년, 20년 이렇게 의심해봐요. 뭐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그거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 이러면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지. 지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그 신세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권석천 논설위원 고양이 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인간들 저기 걱정을 합니까? 그 인간들은 판사잖아요. 물론 정신적 괴롭힘 판사들에게도 이러한데 일반인은 오죽할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조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다시 부르더군요. 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건 뭐 판사들 얘기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 얘기인데 수사하다 안 되면 캐비닛을 뒤져서 다른 사건을 꺼내고 피의자를 불러서 조지고 수사 종결을 미뤄서 조진다. 그래서 특수수사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것일까. 요 잘하는 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털어서 안 나오면 뭐 다른 거라도 찾아가지고 반드시 검찰이 이 사람을 의심한 것이 옳았다. 이걸 증명을 하는 이런 특수수사. 이거는 폭력이죠. 깡패하는 짓이죠. 원칙에도 예외는 있는 법. 그렇죠. 검찰이 뭐 아무나 범죄자로 의심하고 막 턴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끝내자마자 불기소 결정서를 보냈다. 두 차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었다. 이거 뭐 김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피의자 신분에서 벗겨주려고 꽤나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윤중천이가 이런 말을 피해 여성들에게 을러댔다고 하네요. 야, 넌 하기영 아니었으면 죽었어. 하기영 아니었으면 죽었어. 검사 출신 피의자와 검사 출신이 아닌 다른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아까 고양이 쥐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잘못됐네요.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 예. 판사들, 적폐 판사들이 이거 뭐 또 내일 검찰이 날 부르는 거 아닌가? 모욕 주는 거 아닌가? 근데 피의자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야? 왜 이렇게 길어? 이 걱정은 그야말로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거예요. 적폐 판사들이 그런 고통 겪을까 봐 왜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됩니까? 예. 한동원이 아니라 한동훈. 네. 그래요. 그래서 전에 장용진 기자의 학익진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식으로 한번 수사 한번 해보자. 네? 네. 윤석열 검찰의 현재 실상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중자 때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표적 수사, 먼지 털기식 수사, 그리고 검찰 다르고 일반인 다르고 이런 이중적 행태들 짚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1부 하고요.